안녕하세요. 김상호 강사입니다. 한 2주 쉰 것 같아요. 그죠? 2주 정도 쉬고 제가 주말 동안에 또 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또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에. 아, 계속 좀 강의가 밀리는 게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계속 그동안에 출장이다.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또 계속 몸이 좀 안 좋았고 지금도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왜냐면 저녁 먹으면서 또 맥주를 또 한 잔 해가지고 얼굴도 좀 빨갈 겁니다 아마. 네, 음주 어,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또 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언제 또 태그를 마무리할까? 지금 계획은 11월 내에 태그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기초 부분을 조금 진도를 좀 나가는 어떤 예제 학습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11월에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진도를 웬만하면은 인터페이스 진도를 다 빼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 태그가 한 4개? 많으면 5개 정도는 나뉠 거예요. 되게 많아요, 태그가.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을 길게 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베이커까지 했을 거예요. 여기 카메라 캘리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카메라 캘리브레이터는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쓸 거예요. 지금 바로 쓰게 되면은 이제 예제가 되게 많이 가요. 멀리 가버려요. 이거는 합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합성하고 시네마 4D 자체 내에서 합성하고 관련된 건데 캘리브레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경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떤 초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맞출 때 그런 걸 측정하는 값을 캘리브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캘리브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이제 실제 사진을 찍잖아요. 아니면 실사를 촬영을 하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떤 원근감, 그러니까 거리감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초점,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옵션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 이 측정하는 값을 가지고 카메라에 대입시켜주는 어떤 기능 자체가 이 캘리브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합성할 때 좀 많이 쓰여요. 합성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 모션 트래커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모션 트래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모션 트래커에 또 어, 어떤 기능 중에 또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실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 좀 달라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터는 우리가 이제 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상급 넘어가면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때 요거 할 거니까요. 지금은 뭐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컬리전 디텍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이 다이나믹스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좀 애니메이션 할 때 좀 쓴다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이때까지 쓴 경험은 없어요. 예를 들면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내가 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방에다 막 만들었어요. 그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도 3D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툭 부딪혔을 때 이게 실제 충돌한 것처럼 툭 부딪히는 거를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설정할 때 쓰는 태그라고 또 보시면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타입들이 좀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모드, 뭐 풀 오브젝트 모드, 디폴트 모드 등등이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이나믹스를 하면서요.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기능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본 게임이에요. 태그에서는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딴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컴포지팅 태그라는 게 시네마 4D 태그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시네마 4D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어떤 기능에서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은요, 어떤 거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태그 옵션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라이트라는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섀도우를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섀도우가 생기죠. 자, 그러면 여기다 태그를 줬어요. 제가 캐스트 섀도우를 꺼볼게요.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근데 자체 내에서 있는 이런 그림자는 생기죠. 이런 그림자는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캐스트 섀도우는 그림자를 생기게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리시브 섀도우 같은 경우는요, 받아서 충돌하는 그림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가 스피어에다 이걸 주는 거예요. 리시브 섀도우를 꺼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리시브를 켜면 이 친구가 이 라이트에 의해서 받은 그림자를 얘한테 지금 2차적으로 넘겨주잖아요. 이 그림자는, 이 부분은. 이거를 리시브 되는 섀도우잖아요. 되받는 거. 본 게임이 아니죠. 본 게임은 이건데 얘는 이 큐브라는 거에 부딪힌 그림자가 얘한테 그림자로 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리시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표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셀프 섀도잉. 자체적으로 생기는 섀도잉을 나는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즉 무슨 말이냐? 뭐 볼까요? 그냥 셀프 섀도잉이 뜨는지 안 뜨는지 보면 알겠죠. 이 셀프 섀도잉이 안 만들어지네요. 이게 지금 완전히 면체라서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셀프 섀도잉 한다고 치면 뭐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는데 안 따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프랙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서 이렇게 해서 제가 섀도잉을 줬어요. 이렇게 섀도잉이 생기죠. 섀도우가 생기죠. 이런 셀프 섀도잉을 얘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없애겠다는 건데요. 셀프 섀도잉이 지금 잠깐 없어지네요. 다시 볼게요. 네, 이게 제가 실수를 한 게, 자, 우리가 지금 라이트 섀도우 모드를 소프트 섀도우라고 있는데요. 이 셀프 섀도잉은요, 여기 소프트 섀도우는 안 먹어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엘리어나 뭐 저기 뭐 하드라이트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먹어요. 셀프 섀도잉 안 생기죠. 셀프 섀도잉이 이렇게 하면은 생기죠. 소프트 섀도우는 이걸 어떻게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그걸 깜빡하고 계속 지금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다시 소프트 섀도우로 바꿀게요. 씬바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뭔 뜻이냐면요,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마. 근데 네가 할 일은 다 해, 이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HDRI라고 하는 이런 것들 만들 때 많이 쓸 거예요. 꺼볼게요. 무슨 말인지 바로 나오겠죠. 씬바이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빛에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뭐 나중에 공부를 해볼 건데, 이건 이제 뭐 어떤 굴절 값이나 이런 거 우리가 그 트랜스페런스 채널에서 하는 어떤 그런 거 할 때 쓸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걸 활성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생기는 게 세 가지가 활성화가 돼요. 이거 체크하시게 되면 씬바이 리프렉션, 리플렉션, AO, Ambient Occlusion, 반사,
다음에 굴절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빗하고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AO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리프렉션 굴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뜻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섀도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seen by라는 거는 씬에서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een by GI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 요거 사용했을 때 그걸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뜻인 거예요. 그냥. 컴포지팅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백그라운드하고 합성시키겠느냐 이 뜻인 거거든요. 되게 간단한 건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HDR 맵이라고 하는 거 HDRI라고 우리가 쓸 거예요. 그 맵을 백그라운드에 합성할 거냐 말 거냐 이 뜻인 건데 뭐 간단하게 보시면은 바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드래곤볼을 보신 분 있으신가요? 드래곤볼 도리야마 아키라가 그린 드래곤볼 이거는 뭐 우리 세대 때 애들은 다 알죠. 30대가 중후반 넘어가는 사람 다 알 거고 20대는 잘 모를 거예요. 드래곤볼 아마 뭐 닥터 슬럼프 이런 것도 모를 거고요. 그죠? 드래곤볼에 보면 아무튼 그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냥 하얀 방이에요. 끝이 없는 그걸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서? 시네마4D에서. 아무튼 자 보시면 플로어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색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플로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지평선 쫙 끝까지 가고 있겠죠. 근데 벽이 하나 생겼어. 이 백그라운드 가지고 가상의 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벽은 어디까지 있는지 몰라. 이 벽한테 똑같은 색깔을 줬어요. 그럼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왜? 시네마4D에는 디폴트 라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 멀리 있는 벽이나 끝없는 지평선을 가지고 있는 이 바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빛이 어떤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도 뭔가 이게 끝이 있어야지 그림자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광원도 그렇고 갈 텐데 얘네들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컬러 밸런스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요. 플로어에다가 컴포지팅 태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있네? 컴포지팅 백그라운드랑 합친다고? 해볼까? 체크. 타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광원이 이제 뭐 두 개를 뭐 이렇게 뭐 간섭을 안 한다는 뜻은요. 그냥 얘네들은 무한대의 어떤 공간이기 때문에 디폴트 라이트에 의해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어떤 라이트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보인다 안 보인다 정도의 디폴트 라이트인 거예요. 디폴트 라이트는 그거예요. 보인다 안 보인다 자체적으로 그림자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얘가 뭐 이거 보면 아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이 생기고 있죠. 밝은 부분과 이건 디폴트 라이트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라이트가 없는데도 생기는 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나간 거예요. 쪼르르 설명했죠 우리 여기. Seen by transparency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투명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뜻이기 때문에요. 뭐 투명도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 지금 이 환경에는 영향을 끼쳐줘 이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포스 안티 알리아싱은 이제 강제적으로 안티 알리아싱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다. 매트 오브젝트는 좀 쓰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요. 우리 나중에 많이 쓸 건데요. 자 이렇게 매트라고 하는 개념 다 아시죠?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하고는 수업이 안 돼요. 지금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요 부분만 빼고 매트로 이것만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큐브에 토러스에 컴포지팅 태그를 주고 매트를 씌우는 거죠. 블랙으로 요렇게 그러면 알파를 포함해서 렌더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다 할 거니까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I 메뉴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GI 메뉴 관련해서 했었죠. 신바이 GI 관련해서 뭐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 뭐 오버룩, 그리핑, 뭐 엑셀레티어
이런 것들 뭐 샘플스 레티오 이런 것들 레이시오 이런 것들 싹 다 어떻게 옵션을 주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컴포지팅 태그를 준 오브젝트에 한해서 태그라는 거는요. 각 오브젝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오브젝트마다 별도로 다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중복해서 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중복해서 줘가지고 하는 거는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봐도 컴포지팅 태그는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 exclusion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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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겁니다. 자, 볼게요. 라이트를 줄게요. 섀도우를 줬어요. exclusion에다가 포함하지 않겠다죠. include 뭐예요? 포함하겠다. exclude 포함하지 않겠다. exclude 큐브 렌더링. 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면 제일 좋냐면 토너스를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지우고 이게 제일 좋겠다. 그냥 제가 옵션을 하나 살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주고 이거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플렉션 한번 줘볼게요. 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간단할 것 같아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리플렉션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죠? 근데 여기다가 플로어에다가요 exclusion을 좀 넣어볼게요. 스피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다시 볼게요. 이렇게 exclude include 하나만 더 만들어서 좀 해봅시다. 이게 좀 헷갈리네요 저도. 지금 컬러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죠? 여기에 태그를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도 끄고 레이도 꺼야 되겠죠. 레이도 끄고 기본 세팅 값 준 다음에 새로 줘볼게요. 오케이. 다 돼 있죠? 그 다음에 exclusion에다가 스피어를 넣어줄게요. 오케이. 자, 이건 뭐냐면요. 통과하고 있죠. 이 아이콘. transparency예요. 이거 꺾이죠. 굴절이에요. 그래서 refraction이에요. 반사되죠. reflection이에요. hierarchy. 밑에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hierarchy까지도 내가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끄면은 이제 뭐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끄면은 자 exclusion에 지금 exclusion 이게 지금 본 게임이네요. 이게 본 게임이죠. 지금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이렇게 줬다. 읍스. 지금 이게 왜 뭐가 안 먹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잘 스피어에다가 exclusion에 쌍방울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쏘리. 이거 제가 지금 삽질을 계속 하고 있네요. 아까부터 좀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 이 태그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태그. 이 태그는 내 자신한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건 설명을 쉽게 해볼게요. 리플렉션이 비쳐요. 누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컴포지팅 태그 줬으니까 내가 뭐 너한테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단해 보이니까 내가 너한테 리플렉션을 줄 건데 주고 있잖아요. 줄 건데 태그를 이용해서 있잖아. 너한테는 안 줄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자꾸 삽질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걸 끄면은 리플렉션을 안 줄래 했는데 리플렉션 줄래? 익스클루드 안에서도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면은 이렇게 되죠. 요 개념 아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좀 한 번씩 헷갈리는데 이게 태그가 많이 들어가면은 네, 오늘 자꾸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 버퍼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매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오브젝트 버퍼 같은 경우는요. 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우리가 합성할 때 많이 쓰잖아요. 매트 오브젝트를 뽑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냅포드에서는 매트를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우리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개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버퍼로 하나 만들 거야. 버퍼 1번으로. 여기서 2번으로 하셔도 돼요. 3번으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는 것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로 만들 거야. 여기서는 아무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멀티패스에 가서 오브젝트 버퍼가 있어요. 버퍼 1번을 걸 거예요. 2번을 걸 거예요. 3번을 걸 거예요. 할 건데 버퍼가 10개면은 버퍼를 10개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번, 1번, 2번, 뭐 3번 이런 식으로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버퍼 1번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렌더링 걸어볼게요. 버퍼 1번이 이렇게 매트로 뽑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우리 렌더링 수업 때 또 할 겁니다.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컴포지팅 태그에 대해서는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우리 남아있는 태그 하나 마무리하고 끝을 낼게요. 자, 이 스피어 같은 경우는요, 이 쇼잉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뷰잉이라고 그러죠. 뭘로? 디스플레이 태그라는 게 있어요. used 쉐이딩 모드를 가오라니 쉐이딩 줄 거니 라인으로 줄 거니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별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에만.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주게 되면 한꺼번에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별도로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박스로 줄 거니 뭐 스켈레톤으로 줄 거니 아이스 스팜으로 줄 거니 라인으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박스로 줄 거니 뭐 와이어프레임을 줄 거니 렌더링은 똑같이 나오는데 뷰포트에서 보여주는 걸 다르게 보여준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비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퍼시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키를 잡을 수 있어요. 실제 렌더링도 이렇게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3D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얘는 있어요. 뭐가? 오퍼시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뭘로? 이 비지빌리티로.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이거 3D 프로그램이 잘 없는 건데요. 이 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뺐다 넣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베이킹, 커핑, 뭐 텍스처, 오픈GL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뭐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이 오브젝트에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냐라는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효과로 또 나타내는 거예요. 키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죠, 플레이를. 그러면은 경로 같은 거를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enable 치고요. 이런 식으로. before, after는 없습니다. before만 주는 거예요. before 뭐 20개 정도 줄게요. 이런 식으로 20개. 스텝은 뭐 4로 줄 건지 8로 줄 건지. 이건 좀 적어지죠, 스텝이. 1로 주면은 이제 1 by 1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3으로 줄게요. 그 다음에 레인지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만 나와.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유즈 키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쯤에 이런 식으로 키 준 데서 이렇게 지금 이 색깔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커스텀으로 뭐 또 경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커스텀 프레임에서 20프레임 이렇게 할라도 줄 수도 있고. 캘큘레이터 캐시 한 다음에 뭐 캐시 해가지고 캐시 잡은 다음에 캐시로 실시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떨 때만 사용하냐면요, 이런 거에는 사용 안 해요. 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화 작업하고 나서 동화 작업을 하는 셀 애니메이션의 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동화 작업을 하게 되면요, 첫 장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의 사이에 이런 동작에 관련된 거를 동화를 만들어내는, 그게 애니메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작화 감독이 요 장면, 요 장면 이런 것들은 만들어요. 근데 그려서 주는 거예요. 연출해서 이제 각 씬의 키컷들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연출되는 어떤 그 구분선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기능이 바로 이 고스팅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여요. 오히려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렌더링을 안 걸고 동선만 가지고 내가 뭐 작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화를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쓰일 수도 있어요.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기능이 그 어떤 역할을 하거나 목적이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거는 사람이 누가 쓰냐,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제 경험상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익스터널 컴포지팅 태그, 뭐 인터랙션 태그 이런 것들 할 건데,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쓰이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인지는 하셔야 돼요. 인지는 하시고,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게 내가 미리 공부하신 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미리 또 복습하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예습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기초 단계부터 해서 컴포지팅 태그를 이용한 어떤 요소들도 많이 작업할 거고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태그를 이용한 것들이 쑥쑥쑥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작업하다가 컴포지팅 태그를 딱 줬어요. 컴포지팅 태그를. 그러면서 생각나시나요? 예전에 제가 컴포지팅 태그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랬었고요. 이거에서 이런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야. 설명을 해드려서 이런 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했잖아, 오늘.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요. 자, 우리 카메라 우리가 섀도우 안 보일 거기 때문에 캐스트 섀도우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도 끌게요. 왜 끄지? 이거는 결과를 보면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 끄는 거는 아시잖아요. 내 뷰에서만 이걸 안 보이게 할 뿐이지 환경 설정에는 이거를 내가 적용시킨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예습하시면서 다음 또 태그 단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